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현입니다. 자, 급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뭐 급수가 무엇인지, 또 연산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급수의 어떤 전체적인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했다고 치면은 이제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등비급수, 등비수열로 표현된 형태를 무한히 더하는 형태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또 잠깐 한번 이거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급수를 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정리를 해줬어. 근데 그 중에서 이 급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다시 말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를 구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구해진 상태에서 앞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구한 것이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상태 중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첫 번째 전에 말했던 망원급수, 한항과 이웃한항의 차로 표현 형태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딱 수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태는 싹 다 등비급수야. 그러니까 망원급수 형태는 꼬리 망원급수인 거고, 사실은 뭐 만족하는 수열의 형태는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인 형태에서 반복적으로 성립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등비급수라고 치면은 쉽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A, 그 다음에 공비가 R, 두 번째 항은 뭐 AR, 그 다음에 AR의 제곱, 점점점, n번째 항은 AR의 n-1번째, 점점점. 이거는 싹 더하는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이 등비급수 관련 형태들 중에서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어. 첫 번째. 공비가 만약에 1이면, 다행히 이제 첫 번째 항 A 0이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계속 A니까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발산하는 거죠. 그죠? 공비가 1이면, 그 다음에 공비가 만약에 1이 아니면, 이게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야. 그러면 이제 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1-r분의 첫 번째 항의 괄호 열고 1-r의 항의 숫자. 이게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바로 등비급수의 연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잠깐 해야 돼요. 등비수열 자체가 공비가 1일 때랑 아닐 때로 공식이 나눠집니다. 1일 때는 n 곱하기 a, 1이 아닐 때는 요 공식.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첫 번째 A인 첫 번째 초항이 0인 경우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다 0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외하면 다 이 형태인 겁니다. 근데 요걸 잘 보면은 이게 수렴을 하는, 그러니까 등비급수가 수렴한단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주어진 수열의 합에다가 극한을 붙인 게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요 n이 들어간 형태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동글뱅이로 표현한 게 수렴하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거고요. 이 동글뱅이가 수렴하지 않으면 등비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R의 n제곱이 수렴하는 방법은 뭐였더라? 여러분들, R의 n제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습니까? R이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공비가 1이 아닌 상태,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경우 중에서 R이 1인 경우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R이 -1부터 플러스 1 사이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 전체예요. 등비급수 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십시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십시오. 같아도 안 돼요. 확인하십시오. 그럼 그때 이거 계산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뭐만 남습니까? 이 계산하면 1-r분의 a. 따라서 공비가 이런 상태일 때 내가 구하고 싶은 등비급수는 1-공비분의 첫 번째 항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 이게 결론.
알겠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등비급수인 걸 확인하는 과정은 그 수열을 보면서 공비가 얼마이고 첫 번째가 얼마인지를 톡 떼가지고 여기씩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비가 일부 적은 경우, 큰 경우는 뭐 버리셔야겠죠. 네, 발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등비급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능에서도 항상 4점짜리 문항으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그 등비급수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설명한 간단한 연산이나 공식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활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활용이고 응용이었다고 치면 이 등비급수도 응용과 활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를 쌤이랑 이번 시간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연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교재 내용 먼저 보고 연산 문제 풀어보고 활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비급수는 말 그대로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무한 등비급수라고 한다. 등비급수라고 한다. 그때 절대값이 일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고 합이 존재합니다. 네, 이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 이유를 아까 설명했었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수렴 발산 여부로 공식은 1-r은 첫 번째 안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발산합니다. 발산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알겠니? 네, 좋아요. 그래서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비급수의 합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비가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K는 0부터 N까지니까 0을 대입하게 되면은 1-√2, 1, 2, 3, 4 되면은 계속 1-√1 계속 곱하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구하는 거야. 공식이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여기 대입하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연산은 오히려 앞에 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등비수열은 등비급수는 형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서 망원급수는요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식변형을 통해서 망원급수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등비급수는 그냥 전부 다 공비하고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비가 뭡니까? 1-√2인 거지. 첫 번째 항이 뭡니까? K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1-√2 0제곱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따라서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 되게 복잡하다. 잘 보면은 4의 n-1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이고요. 3분의 1의 2n제곱은 9의 n제곱분의 1이니까 이 값은 4분의 1 곱하기 9분의 4의 n제곱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겁니다. 뭐 이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등비급수는요, 그냥 어쨌든 공식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표현이나 이렇게 쓰면 표현이나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1-공비 얼마입니까? 9분의 4는 9분의 4. 분의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이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이야.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9분의 4의 1제곱이니까 4, 4가 약분해서 역시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자분모에 이게 9분의 5분의 9분의 1이니까 9를 곱하게 되면 5분의 1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 단원에 비해서는 연산이 괜찮죠.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아마도 등비급수이지 않을까요? 근데 잘 모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2분의 1, 4분의 1, 뭐 8분의 1,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n파이는요,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고요. 그러니까 n에 2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0이고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 2분의 4파이는 다시 0이고요. 다시 1이고요. 다시 0이고요. 다시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함 자체의 특징이 사인함 자체의 특징이 주기가 2파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니까 이 n값이 4씩 커질 때마다 이 사인 값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게 곱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곱해서 구하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0,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1, 네 번째 항은 0, 다섯 번째 항은 뭐 32분의 1, 뭐 또 0,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걸 싹 더하는 문제야. 그러면 0인 건 어차피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32분의 1, 뭐 이런 것들을 싹 더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이네요. 공식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2분의 1이고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한 항과 이웃한 항의 곱.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되겠니? 이렇게. 따라서 4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할만합니까? 네. 등비술 연산은요, 딱 핵심 원리만 알면은 간단해요. 그 다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의 값을 구합시다. 또 해볼게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항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 16분의 1,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사인, 여기다 예를 들면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하면 뭡니까? 이름 알고 있습니까? 사인에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사인 3분의 파이에 파이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옆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여기다 2가 들어가면은 사인의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만큼 더해도 똑같겠네요.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다시 또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입니다. 이거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은 4분의 루트 3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니까 8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은요, 또 16분의 루트 3이고요. 뭐야 이거? 첫 번째 항의 4분의 루트 3.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4분의 루트 3 하시면 2분의 1분의 3, 3이니까 정답은 2분의 루트 3을 얻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 문제. 자, 함수 fx가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네. 그지? 네, 하여튼 이런 식에 대해서 gx도 아이고 복잡하네. 이거를 합성한 것의 급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무조건 급수가 나오는 순간 요 안쪽은 등비수열 아니면 망원급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최종 고교 과정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g 합성함수 fn이니까 여기 있는 요 자리에다 그대로 fx를 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fn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죠. 2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빼기 1 분의 1을 급수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요렇게 구하면 요 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라져서 이게 뭐가 똑같냐면 시그마에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걸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시그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3분의 2의 n제곱이고요. 근데 여기는 또 더하기 시그마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뭐 어쨌든 요 덩어리도 등비급수고 이것도 등비급수인데 전부 다 공비가 1에서 마이너스를 사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죠. 정답은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2분의 첫 번째 항,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됩니다. 더하기 여기는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1분의 3분의 2니까 이걸 구하게 되면 이 값은 2가 되고요. 여기는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정답은 4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넘어갑니다. 2-7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어떤 문제인 거 아니에요. 와, 문자 x하고 a가 들어가 있는 요 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자가 x도 몰라, a도 몰라, n도 몰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수렴한대요. 그러면 일단 모든 실수에 수렴하는 뜻이니까 공비의 범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공비 r이 뭔가요? 공비 r이 x제곱 더하기 2a분의 x. 실제로 a하고 x를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수열은 얼마의 n제곱꼴이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 얼마에 해당하는 게 쉽게 말하면 공비 r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근데 그 r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수렴하려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 위한
예, 양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양수 A값이니까 X제곱도 양수고 2A도 양수니까 분모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변에 분모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가 X가 X제곱 더하기 2A가 되고요. 요거 풀고 이거 풀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정리하게 되면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풀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A가 잠깐만요. 식이 맞니? 이거 마이너스군요. sorry.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0보다 크다.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에요. 항상 이 식을 만족하려면 고1 때 배웠습니다. 판별식이,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이 x축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x축이 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8a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a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같은 거네, 같은 거. 그래서 a 값은 8분의 1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의외 등비급수 할 만하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급수, x, 이렇게 또 x라는 문자 들어있어요. 이것의 합이 4분의 1일 때 x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x가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요 1번하고 2번 달라요. 1번은 모든 실수 x니까 x가 어떤 값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2번 문제는 x가 딱 특정한 값입니다. 그 x가 9이라 있으니까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어떤 수열입니까? 첫 번째 초항은 x가 되고요. 그 다음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한항과 이웃하는 항의 곱은 x의 x-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x에 x-1을 곱하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이것의 합이 4분의 1이란 말은 당연히 요 공비,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은 공비가 1에서 마이너스 사이 아니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이 4분의 1이란 말은 1 마이너스 공비 x제곱 플러스 2x 분의 첫 번째 항 x 요 값이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1-r분의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인 겁니다.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x 구해볼까요?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보니까 4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다 왼쪽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아니네. 자, 그래서 넘기면은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x가 뭡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뭐가 답이에요? 뭐가 답입니까? 그쵸? 무조건 이게 x제곱 빼기 2x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x에 x-1을 한 값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답이 뭐냐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집어넣어서 요 값이 이 사이가 되는 것만 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이게 마이너스 2. 얼마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잖아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에서 이러니까 마이너스 4. 얼마 곱하게 되면 9. 얼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탈락.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혹시 얼마예요? 0.414죠 지금. 0.414. 그 다음에 x 빼기 2를 하게 되면은 0.414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 얼마. 근데 곱하게 되면은 문제 조건 만족합니다. 정답 x는 정답 x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오늘 시간에서 지금 공부한 등비급수 내용은 이제 연산만 딱 공부했어. 근데 느낌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지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형태도 되게 복잡하고 식도 바꿔야 되고 되게 좀 난해했는데 등비급수는 그냥 할만하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야. 이 다음에 나온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입니다. 이 등비급수의 활용 형태가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틀어 가지고도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요 등비급수 중에서 도형에 활용하는 형태는 수능에서 지금 현재 매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내신이건 수능은 준비하기 위해서 이 형태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 지금 쌤이 필수 예제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거기만 해도 뭐 한 10문제 가까운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 유제 문제까지 합하면 문제 수가 훨씬 많은데 연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등비급수를 이제 이용해서 도형에 활용을 하는데 어떤 게 등장하냐면은 등비급수가 구현되는 도형들 보통 닮음인 도형이 등장합니다. 이 닮음인 도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교재편에는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 근데 그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반복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랙탈 도형이라고 부르죠. 프랙탈 도형. 프랙탈. 동일한, 닮음인 그런 도형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 중점 잡으면 또 정사각형이 되죠. 또 중점 잡으면 또 정사각형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무슨 무늬 그릴 때 하잖아요.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무한히 하면은 이때 이 안에 도형도 역시 계속 정사각형인데 그림을 그리긴 되게 난해하지만 뭐 이런 겁니다. 이때 얻어지는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를 합해 보세요. 이때 얻어지는 모든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프랙탈 도형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건 가장 쉬운 형태 중에 하나인데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도형들이 닮음이야. 닮음이기 때문에 어떤 비가 존재하는 거야. 비가. 닮은 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가 존재하니까 원래 커다란 정사각형과 이 안쪽의 정사각형에 어떤 비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길이의 비도 구할 수 있고 넓이의 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길이의 비나 넓이의 비가 결국에는 이것들의 넓이 관계를 식으로 쫙 표현하면 결국에는 이게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요 큰 삼각형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닮은 비가 루트 2대 1입니다. 뭐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2라고 놔볼까요? 여기가 1이 되는 거 반지.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건 길이가 2, 작은 건 길이가 루트 2. 그러니까 2대 루트 2 또는 루트 2대 1. 닮은 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의 길이에 비해 계속해서 2대 루트 2 또는 루트 2대 1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길이의 비가 등비 수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모든 길이의 합 물어봤으면 등비 급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도형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수능에서 뭐 또는 내신에서 고난도 문항 나오는 문제들은 이 도형이 이제 굉장히 새롭게, 낯설게, 새로운 논리로 복잡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등비급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n번째랑 n 플러스 1번의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공비를 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 방금처럼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n번째랑 n 플러스 1번 어차피 등비수열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눈에 띄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등비급수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게 되면은 문제에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길이의 비가 닮은 비가 m 대 n이라는 것은 길이의 비입니다. 그리고 그때 넓이의 비는 제곱이 되는 것을 추가로 기억하시고 뭐 여러분 알만 하겠죠. 두 도형이 닮음이야. 그래서 뭐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밑변의 길이도 m 대 n, 높이도 m 대 n이니까 넓이 비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2번 내용은 약간은 번외편이야. 1번 내용 메인이야. 수능에도 메인, 내신에도 메인. 2번은 뭐 수능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물론 한 번쯤 공부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중학과정에서 순환소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환소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값을 구하는 걸 배웠던 적이 있을 거야. 뭐 정리를 먼저 하게 되면은 0.7에 여기 점을 찍게 되면은 이게 이 말인 거지. 0.777 계속 가는 이런 순환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0.7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더하기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들의 합인 거죠. 첫 번째 항은 0.7. 공비는 얼마입니까? 공비는? 그렇죠. 10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공비. 이 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10분의 7 이렇게 돼서 분자분모에 10을 곱하게 되면 9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 순환소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순환소수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0.74의 땡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0.747474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 두 개씩 잘라서 구하시면은 0.74 플러스 0.0074 더하기 뭐 이런 식을 싹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한항과 이웃한 항의 사 공비가 얼마입니까? 이건 100분의 1인 거죠. 숫자가 두 개씩 밀리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1, 공비 100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 100분의 74. 분자하면 100 곱하기 된 값은 99분의 7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살펴보니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게 순환소수의 이걸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순환마디. 순환마디가 딱 하나야. 그런 경우는 9분의. 그 다음에 이 순환마디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순환마디가 두 개야. 그러면 99분의. 세 개야. 999분의. 네 개야. 9999분의.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쓰는 겁니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면 그 원리를 알겠죠? 순환마디가 하나면 공비가 10분의 1인 겁니다. 1 빼기 10분의 1. 순환마디 두 개면은 공비가 100분의 1인 거야. 1 빼기 100분의 1. 순환마디 세 개면은 1 빼기 1000분의 1. 하기 때문에 이게 9가 하나씩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일반화시켜 줬습니다. 선생님, 이게 앞부분은요, 그냥 있고 중간부터 순환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0.743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냥 써볼게요. 0.743 잠깐만요. 0.7 더하기 0.043 더하기 0.00043 더하기 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등비급수를 구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구하는 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0.7은 10분의 1,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 플러스 이게 뭡니까?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예요?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 그러니까 순환마디 개수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값은 100분의 1분의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가 얼마예요? 이 값이 0.04니까 1000분의 43이라고 이렇게 쓰여지네요. 그래서 구하고 나면은 이게 100분의 99분의 1000분의 43이니까 분자분의 1000을 곱하게 되면은 10분의 7 더하기 얘는 99가 아니라 990분의 43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값은 990으로 통분해 주면은 얘는 99번이니까 7 곱하기 99 더하기 43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인지 잘 감이 안 오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알겠습니다. 7 곱하기 99는 99가 100-1이잖아? 그러니까 990분의 700 빼기 7이야. 그럼 700하고 사는가 743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일단은 순환마디가 있는 만큼 구를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순환마디가 없는 형태만큼 동글뱅이를 붙입니다. 분의 743을 그대로 씁니다. 빼기 순환마디가 없는 것만큼을 빼줍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면 모든 순환소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핵심적인 원리 안에는 등비급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모든 순환소수는 등비급수 활용하면 분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계산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방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순환마디가 그냥 전부 순환마디면 순환마디가 있는 만큼 구를 쓰시고 그 다음 그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약속이 가능합니다.
A1, A2, A3는 사실 수학적 있으면은 곱하기의 의미야. 근데 곱하기 의미가 아닙니다. A1, A2, A3 곱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쓴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약간 어떤 말이 필요해. 언급이 필요합니다. 쌤이 말하는 코멘트로 대체를 하고. 순한마디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은 순한마디 있는 만큼 글을 쓰고 순한마디 없는 만큼 동글뱅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그대로 다 쓰는 거야. 빼기 순한마디 없는 만큼을 빼주시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좀 더 문제 풀어보면서 할 테니까 일단은 요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필수에서 2-8번하고 2-9번하고 2-10번이 나와 있는데 방금 했던 그 순한마디에 해당한 내용들이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해결을 해버리겠습니다. 2-10번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2-9번하고 8번은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2-10번 먼저. x세제곱은 0.296에 땡땡이 붙어 있는 걸 만족하는 실수 x값 구하는 이 말인 거야. x세제곱은 999분의 296.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296을 한번 소인수 분해볼게요. 296을. 296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8로 나눠볼까? 8? 8, 3, 24, 24, 56. 8, 7에 5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99는요. 8이라는 인수는 전혀 없고요. 37이라는 인수가 있나? 999를 한번 37로 나눠볼게요. 37로. 원래 나누기는 이렇게 위에다가지. 그러면은 2를 하면은 74가 되고요. 여기는 259고요. 여기 7을 하시면은 77에 49고 7, 3, 21이니까 259가 되어서 0이 되기 때문에 값은 37 곱하기 27이어서 약분한 값은 27분의 8이 되고 이 값은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분의 2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바꿀 수 있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0.2의 땡이 뭡니까? 9분의 2x고요. 더하기 3y이고요. 여기는 1.1의 땡이 뭡니까? 9분의 소수점 아래에 9가 있는 만큼을 쓰는 거야. 이 1은요. 소수점 아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0.1의 이거 아닙니까? 이게 9분의 1이니까 이게 9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뭐 또는요. 9분의 11 빼기 1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2x 더하기 9분의 3y는 똑같아요. 9분의 10.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해 보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분자에다 9를 곱하게 돼서 위에서 아래 걸 빼면 이 값이 사라지겠네요. 네. 그럼 이 값은 93, 27y에서 9분의 3y를 빼주는 거니까 3분의 1y니까. 그래서 27 마이너스 3분의 1y는 여기다 곱하면 10에서 9분의 10을 빼는 거니까 10에서 9분의 10 빼면 얼마인가요? 어쨌든 뭐 10에서 9분의 10을 뺍시다. 이렇게.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값은 9분의 80이고 90에서 10 빼는 거니까 이 값은 3분의 80을 빼니까 80. 3분의 80. 네. 따라서 y는 3분의 1. 그 3분의 1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1이니까 9분의 1이니까 x는 2분의 1. 뭐 이렇게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3번. A, B, C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이고 자연수야.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알파는 0.A, B에서부터 C까지가 순한마디고요. 베타는 이것일 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면 베타부터 한번 해고 베타. 이거 어떻게 구하지? 9가 3개 있고 0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9, 9, 9, 0 분의 그 다음 이게 뭐예요? A, B, C 0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A, B, C 0은요 1000A 더하기 100B 더하기 10C 더하기 0 이건 거예요. 이거. 거기에서 A를 뺀 겁니다. 이게 베타입니다. 이 베타. 빼기 알파는 뭐냐? 똑같아요. 9990분의
여기서부터 이제 A, B, 0C에서 A를 빼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000A, 100B 더하기 C-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니까 A가 사라지고요. 1000A도 사라지고요. 100B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9990분의 10C에서 C를 빼니까 9C가 되고요. 이거는 111공분의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1공분의 C가 0.003에서 0.004 사이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하면 0.003 이게 잠깐만요. 0.003은 1000분의 3이에요. 1000분의 3. 1000분의 3하고 1110분의 C하고 1000분의 4.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C 값을 구하는 겁니다. 얼마 됩니까? C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1000분의 3하고 1110분의 3은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겠죠? C가 만약에 4가 되면 1110분의 4가 1000분의 4보다 작기 때문에 만족하네요. C가 4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되겠습니까?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 앞에 2-8번하고 2-9번은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선생님이 고3 수업을 할 때는 요 2-8번하고 2-9번 같은 이런 특히나 요 2-9번 같은 게 이제 최근 수능 틱한 문제들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그냥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고 이걸 또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들이 무엇이고 특히나 도형이 엄청 난해하고 복잡하고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단순히 숫자 대입해서 구하는 방금 풀었던 문제들하고는 사실은 좀 급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기하가 필요하거든요. 기하가. 여러분들 선택 기하 과목을 공부했나요? 선택 기하 과목이 아마 학교 내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선택 기하 과목에서 주로 나오는 도형 관련된 또는 중학에서 공부했던 중학교 원 또는 뭐 직선 관련된 그런 도형 관련된 기하 이론들이 필요한데 그 기하 이론들이 총망라돼서 이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진행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따라오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